원자와 분자요. 앞에서 전 챕터에서는 이제 원소를 배운 거고요. 지금 원자를 배우는데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원소는 물질 어떤 기본적인 성분, 어떤 종류를 의미하고 종류를. 원자는 입자 하나하나, 알갱이 하나하나를 뜻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생각들이 또 고대에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입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원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입자가 있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입자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맞기는 했어, 그쵸? 지금 보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쪼개다 보면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했고, 무한히 쪼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없어지고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고 공기 같은 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사실 공기도 입자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뭐 이 빈 공간에 뭐라도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그런 거를 연속설이라고 해요. 연속설. 근데 연속설이 틀렸어요. 나중에 입자설이 맞다는 거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틀리네. 예. 뭐 맞는 것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식 때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를 보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해요. 뭐 옛날에는 평평한 줄 알았었잖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는 둥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다 맞춘 건 아니죠 물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럴 법해요. 그럴 법한 얘기들 합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냥 믿긴 믿은 거지. 자,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 오다가 보일이 제2자관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보일이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얘기를 합니다.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자설이 부활했는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제2자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2자처럼 생긴 관인 거죠, 유리관에. 여기다 수은을 넣어요, 수은. 그 수은을 이렇게 넣으면, 수은이 액체니까, 왜요? 다른 걸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손을 넣었어요? 수은이 무거워서 실험이 잘 돼요. 그러니까 물이나 이런 거는 별로 티가 안 나요. 물은 뭐 한 10m는 있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수은이 한 16배 정도 무겁거든요. 한 13배 정도구나. 13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하여튼 수은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기가. 근데 여기 수은을 더 넣어. 더 넣으면은 이게 무거우니까 눌러,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간이 어떻게 돼?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왜 공간이 줄어들냐 이걸 설명하냐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입자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자설을 바탕으로. 그래서 빈 공간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자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체계화한 게 원자설입니다. 돌턴은 이제 입자설이라고 말하진 않고 돌턴은 원자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원자설도 엄청 중요한 거야.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밝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맨눈으로 원자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돌턴은 원래 그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거를 설명하고자 이제 원자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림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쪼갤 수 없다 이거지. 이해 가시죠? 그림. 그 다음에 원자 종류가 같으면 질량이 같다. 이해 가시죠? 근데 종류가 다르면 질량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갑자기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애로 변하지 않는다. 이해 가시죠? 특히 이거 다른 애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연금술이 틀렸다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연금술이 틀렸다. 그러니까 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애로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이 틀렸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원자설이고,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물질,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 네 가지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어야 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원자의 개념을 잘 정립을 해놨다라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 원자설이고, 이게 200년 전에 1800년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 1806년인가 그래요. 1803년인가 6년인가. 근데 이것도 이 중에 세 가지가 수정되어야 해. 그러니까 애들이 또 이것도 다 틀렸네요 이러긴 하는데 그렇진 않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거 맞아요. 원자는 쪼개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쪼개지긴 해요. 원자, 핵과 전자 이런 걸로 쪼개지기도 하고 핵분열 이런 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쪼개질 수 없다는 수정되어야 하긴 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세 개 다 수소야. 얘네가 수소긴 수소야. 수소거든요. 원자 번호 1번. 그런데 조금 무거운 수소가 있고 더 무거운 수소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거를 밝히긴 되게 어려워. 이거는 되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게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되어야 한다. 같은 원소면 질량이 같다라고 했지만 동위원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3번은 이게 뭐 핵 융합이라던가 핵 분열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어요. 바뀌긴 하는데 이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핵융합이나 핵분열 이런 거를 통해서 바뀌긴 해. 근데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이건 핵 반응이에요. 핵 반응. 그 세 가지 경우는 이제 수정이 될 필요는 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한다라는 입자설을 주장하고요. 그거를 이제 돌턴이 이어받아서 여기는 원자라고 써야겠네, 그죠? 원자설을 이야기하는 거 맞고,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이렇게 끝나면은 원자야. 기본 뭐뭐뭐 기본 성분이다. 이러면 원소. 자, 물질 표면을 고성능 현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그냥 광학 현미경은 아니고 뭐 이게 전자 현미경, 전자 현미경. 그런 걸로 보면 이런 거를 사실 이게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 원자 하나가 원래 원자 한 개가 0.1 나노미터야. 크기가 나노미터. 근데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입자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짧기 때문에 이게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이렇게 재가지고 그래픽 하는 거야. 하여튼 이래.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까지만 배우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배워. 하여튼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근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야. 이게 플러스 전하. 그래서 양성자가 있어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전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플러스성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전자는 이제 원자 핵 바깥쪽에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원자 핵 수위를 움직이고 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림상 이렇게 되게 원자 핵을 크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원자가 뭐 이만하다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원자 핵은 사실 이거 점 찍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아요. 훨씬 이거보다 훨씬 작아. 근데 전자는 이거보다 더 작아. 그래서 전자가 막 돌고 있으니까 요거를 원자 크기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거의 다 빈 공간이야. 왜냐면 입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 입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에요. 엄청 멀리 떨어졌어요. 사실 엄청 멀리. 자 여기 있네.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잘 봐요. 원래 전자가 3개가 돌면 양성자도 원래 3개 있어. 그래가지고 플러스 3의 전하를 갖게 돼. 근데 중성자는 전하는 없어요. 그냥 궁금할까 봐 알려주는 건데 중성자는 근데 왜 있냐면 양성자들끼리 서로 뭉쳐야 되는데 플러스들끼리 이렇게 뭉치기가 어려워. 왜냐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밀어내거든요. 플러스끼리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막 밀치니까 중성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 이렇게 뭉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강한 핵력이라고 말해. 강한 핵력. 아무튼 원자 핵이 쪼개지잖아. 그러면 그 핵력이 에너지로 나오는 거야. 그 강한 핵력이. 그게 이제 원자 폭탄이 되는 거야. 원자 폭탄. 원자가 쪼개지면서 나오는 힘으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세요? 인간이 발견한 힘 중에 가장 세요. 중력, 뭐 양력, 뭐 전자기력, 강력 이 4가지가 자연계의 힘인데 그중 제일 센 게 강력이야. 강력, 강한 핵력.
가장 세요. 예. 중력 이런 거보다 훨씬 세. 예. 자, 원자의 크기.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인데, 그거는 이제 공간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입자 자체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꽉꽉꽉 채워져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엄청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축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앤트맨 같은 영화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원자 핵하고 뭐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가까워진다. 그러면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거야. 자, 근데 얼마나 작냐? 얼마나 작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야. 원자의 크기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의 10승 분의 1 미터가 되는 거야. 이래도 잘 모르겠죠? 10의 10승이 공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분의 1. 그럼 소수로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 하여튼 되게 작다라는 거. 엄청나게 0.0001m야. 그 원자가 작잖아. 원자가 작은데 이걸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원자랑 탁구공의 그 비율이 있잖아요. 원자를 탁구공만하게 키워. 그럼 탁구공이 지구만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비율로 작다. 원자 하나인데 탁구공만하게 키워. 그럼 탁구공이 지구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다. 그러니까 하여튼 작다 이건데, 원자 핵의 크기는 더 작아요.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이다. 10만 분의 1이다. 그거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면 200m 정도 되는 원자가 있다 쳐. 야구장만한. 야구장은 한 100m밖에 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0m다로 쳐. 그럼 원자 핵은 0.002m.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 2mm예요. 그러니까 야구장만한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은 거기에 비비탄이나 이런 거 하나 딱 놔둔 거만한 거야. 원자 핵이. 야구장만한 원자가 있는데, 뭐 개미 한 마리 요만한 게 원자 핵인 거야. 이 넓은 빈 공간이야 다. 근데 전자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전자는. 이상하지? 뭐 다 빈 공간이라고 하니까. 희한하죠? 진짜입니다. 근데 뻥은 아니고 진짜고. 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한다. 전자가 원자 핵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전자는 그냥 무시하고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질량. 부피가 아니라 질량은 원자 핵 대부분이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전자는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원자입니다. 이런 게 원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쪽. 원자는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사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결정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져. 그럼 전자가 하나만 돌아요. 하나만. 이게 이제 1대1로 갑니다. 만약에 플러스 6이야. 그럼 전자가 6개가 돌고 있어요. 6개를 가져요.
근데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잡아당기니까 하나가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와, 예를 들어서 왔다라고 쳐. 전자 7개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잡아당기지만 마이너스끼리는 어때?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7개 있고 8개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원자 핵이 플러스 6이면 전자는 6개가 딱 있는 게 가장 안정한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수 있어요. 많아지기도 해요. 근데 많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이온이라고 이온이라고 이제 뒤쪽에 배워. 이온 음료 있잖아. 이온 음료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원자 핵의 총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성이고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거든. 응?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6이랑 더하면 0이잖아. 전하량이 0이야. 그래서 원자는 중성 전하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 원자는 중성 전하를 띱니다. 원자는 중성이다. 중성. 연습을 좀 해보면 리튬이 원자핵이 플러스 3이에요. 그 전자 몇 개 있어? 3개 있죠? 3개 있어요. 근데 전자의 개수를 쓸 때는 3이라고 쓰셔야 돼. 근데 전하량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돼. 전자는 마이너스 성을 띠니까. 근데 이거는 원자 핵의 전하량을 물어보면 플러스를 꼭 붙여야 돼. 수학에서는 그냥 3이나 플러스 3이나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플러스 이거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0이잖아요. 그쵸? 원자의 전하는 0이다. 산소는 원자 핵이 플러스 8이고 전자가 8개가 돌고 있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전하량의 합은 0. 플로리는 플러스 9고 마이너스 9고 더하면 0. 나트륨도 핵 전하량은 플러스 11이고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된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애들, 요거를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자 모형은 원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거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학습용 체크. 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입자를 원자는 입자 개념입니다.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라고 쓸게요. 원자 핵이 있고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자, 헬륨이 플러스 2의 핵 전하량을 가져요. 그럼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2만 쓰면 됩니다. 전자가 6개 있는 탄소는 플러스 6의 원자 핵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질소는 전자 7개 있어야겠죠? 마그네슘에 전자 12개 있다라는 것은 원자 핵이 플러스 12의 전하량을 갖는다는 뜻이죠. 되시죠? 자, 분자는 좀만 있다 하는데 여기 문제를 좀 풀고 오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 9번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네, 1번부터 9번까지 풀고
자, 해보죠. 간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이제 연속설이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거고, 뭐 여기 입자설이고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거고요. 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게 맞고요.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입자설은 돌턴에 영향을 준 게 맞고요. 입자사의 빈 공간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보일의 제2자관 실험을 통해서 나의 물질관이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맞고, 답은 2번이고요. 부피가 줄어드는 까닭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번이 답이고. 자, 돌턴 원자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이건 이제 돌턴이 설명한 게 맞냐, 돌턴이 설명한 것 중에 선택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같다라고 설명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 종류가 변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야. 예, 답은 3번. 일정한 비율로 만나서 이제 모여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원자는 화학 변화가 있어도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원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맞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원자핵 주위로 움직이고 있다 맞고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다른 게 아니라 전하량이 같습니다. 전하의 양은 같다. 자, 구성 성분 종류는 원소이고요. 자, 물 분자 1개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죠. 답은 2번. 원자라고 말해야죠. 이렇게 한 개 셀 때는. 자, 가는 원자 핵, 나는 전자이다. 맞죠? 가는 플러스 전하, 나는 마이너스 전하 띄고, 가 주위를 나가 움직이고 있다. 맞네. 가에 비해 나의 질량이 매우 적다. 이거 맞고, 나 입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이다. 뭐 선생님 틀리게 잘못 읽었나 보다. 다시 읽어볼게요. 4번? 아, 가는 나에 비해 매우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가에 비해 작죠? 미안해요. 4번이 틀렸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고, 원자의 전하량은 0이라고 써야 돼. 이게 원자 핵 아니고 원자죠, 원자. 원자의 전하량은 0입니다. 중성 전하. 원자의 전하량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자, 원자 모형을 나타내는데 여기 8번 넘기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네. 원자 핵 전하량이 플러스 12인 마그네슘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마그네슘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게 아니고요. 전자는 12개가 있고,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 합치면 0 되는 거 맞고요. 답은 5번. 자, 근데 이거는 뭐가 맞는지 어떻게 하냐면 전자 수를 세야 돼. 3개, 6개. 요게 탄소 맞아요. 리튬이 이게 맞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맞고 산소. 전자수랑 핵전하 그 전하량이 같아야 돼. 10개밖에 없어요. 5번 10개밖에 없어요. 맞네.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트륨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분자는 조금 이따가 공부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